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이 억토버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11월은 비트코인이 투더문, 이걸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벤버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은 플랜 B가 넉 달 연속 시세를 적중시켰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플랜 B가 세력이거나 플랜 B의 예측을 세력이 따라하거나 이런 수준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제시한 11월의 목표가는 98,000달러입니다. 엄청 높아 보이는 숫자이긴 한데 11월의 주요 일정들을 보면 어쩌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명확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정해진 일정과 그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예측 아닐까 싶습니다. 11월에는 4년 만에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준 FOMC 회의 역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거대한 암초 같은 존재로도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 지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 관련 소식과 더불어서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을 조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첫날 비트코인은 여전히 61,000달러와 62,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행히 큰 변동성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이 부근 매물대 소화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졌는데 44%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져야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 단연 플랜 B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시세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11월 98,000달러, 또 12월 135,000달러 예측 역시 적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곳곳에서 퍼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적중률도 높고 근거도 확실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플랜 B가 세력일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의 경우에도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호물선 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베넷은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6개 나라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러화의 약세는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이 달러보다 다른 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넷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 채널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이게 바닥을 치고 큰 하락세를 시작한다라면 그 붕괴가 암호화폐를 포물선 급등으로 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은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선에서 바닥을 찾으며 바닥 다지기를 거친 뒤에 11월 초부터 급상승을 하면서 중순쯤 75,0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베넷이 왜 11월 중순을 언급했는지를 생각해보자면 11월 16일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 일정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템루트는 무려 4년 만에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관심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강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입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언급할 때 슈노르 서명 방식, 이 단어를 접할 수가 있는데 기존 ECDSA 서명 방식보다 우수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ECDSA 방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중 서명 방식입니다. 이건 외부에서 추적이 쉬워져서 프라이버시가 취약해질 수도 있고 거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면 슈노루 방식은 공동 공개 키를 만들어서 한 방에 공동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효율성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복잡한 거래를 할 때도 중개인이 필요 없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거래 처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술적인 과정이 이더리움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유틸리티적 특성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등으로 기능성을 확장하는 전환기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시세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디센트레이더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현재 2021년의 비트코인 최고가가 저항선에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랠리할 준비가 됐다. 기술적, 시장 주기, 또 온체인 기반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85,000달러에서 90,00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 2022년 초까지 15만 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에서는 11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지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도 주목도가 상당히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4일 새벽 3시에 연준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이슈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점차 바닥을 찍으면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왔던 미국 연준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연준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테이퍼링 단행에 뜸을 들여왔고,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중앙은행들 역시 연준의 이런 스탠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방향성을 따라가던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 무기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3년물 금리를 2024년까지 0.1%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0.75%까지 폭등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권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캐나다의 경우에는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 연준 방향성 따라가다가 자칫 골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드리울 정도의 상황 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꽤나 더 심각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주에 긴축 전환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둔화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양새 빠지게 하필 이날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상황 판단과 대응 능력이 거의 이건 바닥 수준이다 이런 점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로존에서 튀어나온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 진작에 눈치를 챈 것인지 조만간 금리 인상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바보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 연준 FOMC가 이제 입을 열 차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발표는 기정사실입니다. 11월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감축해서 내년 6월에 채권 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이 애매합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 조기 금리 인상 단행을 결정할 경우에 미국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월가에서는 당연히 큰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1년 당긴다. 테이퍼링 종료 직후인 2022년 7월까지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2022년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매년 두 차례 금리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 더는 못 믿겠다. 우린 우리 분석대로 밀어붙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NG의 경우에는 아예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ING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백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연준이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과 12월 등 3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의 의사결정과 정책 실행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연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에서 이제 현실이 된 만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된 것도 단순히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기보다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ETF가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 비트코인 펀드 자금 유입 증가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연준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그래서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첫날을 맞아서 단기적으로는 11월 비트코인 전망을,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상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자본시장의 고리는 아주 미세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면 시장을 대응하고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11월 한 달 의미 있는 성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